안녕하세요.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부자가 되실 구독자 여러분,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선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입춘이 지났잖아요, 우리. 네. 네. 그 절기가 상당히 무서운 게, 그 추워뜨기 입춘이 지나니까 이렇게 따뜻해지죠. 진짜 너무 진짜, 신기하잖아요. 이 절기는 진짜 못 속인다는 말이 딱 맞아요. 저 진짜 그런 얘기 사석에서도 했었는데 정말 어쩜 이렇게 조상들은 현명하죠. 절기를 이렇게 딱딱 알았는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입춘이 지났더니 약간씩은 그래도 봄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래도 우리한테는 이제 꽃샘추위라는 것도 있고 추위가 조금 남았을 테지만 그래도 봄이 저기서 좀 오고 있다는 그런 희망찬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얘기, 희망찬 얘기 좀 해볼까요? 예. 영원. 네. 나폴레옹, 네. 다들 아시죠? 나폴레옹. 네, 나폴레옹, 원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한 명언인데요. 네. 승리는 가장 끈기는 자에게 돌아갑니다. 아. 승리는 가장 끈기는 자. 나폴레옹은 워낙 뭐 유명해서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프랑스 제1공화국의 군인이자 나중에 이제 황제로 군림했던 그는 항상 노력과 끈기를 강조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황제까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끈기와 인내로 이 프랑스 왕국의 변두리였던 그 코르시카 섬에서 법률가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요. 근데 이 끈기 하나로 왕의 자리까지 올라간 대단한 인물이죠. 네. 우리 역사에 아주 한 커다란 획을 그은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뭐 나폴레옹 같이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끈기, 노력과 끈기가 있으면은 우리가 다 뭐 목표한 일을 다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새해가 요즘 뭐 뉴스 보면은 상당히 뭐 안 좋은 얘기들 많이 나왔잖아요. 부동산 시장도 안 좋고 경제도 안 좋고 여기저기서 들리는 얘기들은 전부 안 좋은 얘기들만 자꾸 들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새해가 벌써 지났잖아요. 새해가 뭐 이제 2달 지나려고 하죠, 이제. 한 달 넘게 지났고. 그래서 새해가 지나면 작심삼일이라고 네. 새해에 또 굳건하게 또 이렇게 내세웠던 그런 목표 이런 것들을 또 아직 벌써 포기하신 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도 목표 한 발을 나폴레옹 같이 끈기 있게, 그리고 끈기에는 노력이 뒤따라야 되잖아요. 예, 노력과 끈기가 뒤따른다면 올해 목표하셨던 거 이루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아니, 뭐, 노력과 끈기로 정말 나폴레옹처럼 역사에 남을 그런 일을 하자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해 동안 세운 목표도 끈기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럼 그런 일을 하면 좋죠. 역사에 남을? 그럼 아, 그런 일을 좋긴 한데. 기왕이면은 네.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고, 저도 그런 부담을 느끼고 싶지 않고, 그래도 한 해 동안 정한 어떤 목표라도 잘 이뤄내자. 근데 그것 또한 정말 어렵습니다. 예, 네, 끈기가 쉽지 있어야 않은 되는 일이죠. 거니까, 예. 네. 그걸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 이뤄가다 보면, 뭐, 우리도 나폴레옹 되지 말란 법 없죠. 그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승리는 가장 끈기 있는 자에게 돌아간다라는 중요한 말씀 해 주셨습니다. 세상만 모든 일이 뜻대로야. 좋습니다. 이제 세상 얘기로 조금 넓혀볼게요. 부디의 세상 만사 들어가 볼 텐데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그 주제를 이렇게 뽑았네요. 동해 네.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이것도 되게 네. 무거운 주제다. 무거운 주제. 네. 이거 지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올해 이제 상반기에 이제 방출을 한다는 기사가 이제 나왔는데요. 네. 독일 연구진이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 오염수가 한 7달이면은 제주도까지 온대요. 그리고 한 달 후면은 동해에 쫙, 이제 동해상에, 아, 예, 동해를 오염시킨다는 이 보고서가 나왔다고 해요. 네. 근데 우리 정부의 대응이 지금 조금 미온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실은 우리 먹거리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먹거리, 해산물. 전문가 의견도 뭐 괜찮다, 아니다 이렇게 반반으로 나눠지는데, 근데 이게 사실상 이거 먹을 수 있겠어요? 이거 불안해서. 이 불안 심리를 좀 잠재워줘야 되는데, 일본 입장은 이런 거죠. 희석해서 버리니까 뭐, 괜찮다. 근데 그게 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미 다 뭐, 터지게 되면은,
타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는 뭐 괜찮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어떤 물증을 확보해서 강하게 우리가 좀 대처해서요, 우리의 바다, 우리 먹거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황해 근처에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지금 세워졌다고 하는데 이게 또 어떻게 또 될지.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제 힘이 세야 된다는 거를, 국력이 세야 된다는 걸 이럴 때 많이 느끼는데요. 하여간 좀 이런 거는 정말 우리 모두의 이 먹거리 문제이기 때문에 강하게 좀 정부에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뭐 안전이라든지 그렇죠. 뭐 건강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조금은 타협보다는 조금 더 철저하게 그렇게 대응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동해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앞서서 뭐 봄이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말씀도 해드렸는데, 봄맞이로 특별 세미나를 준비하신다고요? 예. 네. 세미나를 통 안에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네. 시장은 지금 뭔가 좀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데 이럴 때 어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 확신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 방송을 열심히 봐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3월 2일입니다. 안내를 해드리면 3월 2일 목요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2시부터입니다. 지하철 7호선과 몇 호선이죠? 수인분당선. 네, 분당. 맞죠? 네. 강남구청역 앞에 있습니다. 부디가 워낙에 이 역세권을 강조해 주시기 때문에 역세권 인근에서요.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강남구청역 앞에 있는 미래가치 투자연구소에서 진행이 되겠고요. 세미나도 신청을 해주시고 저희가 개인 상담, 개별 상담도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별 상담은 네. 지금 어저께도 부산에서 오신 분들, 지방에서 지금 많이들 오세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도 이런 걸 많이 느꼈지만은 네. 시장이 뭔가 좀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싶으면 지방에서 많이 오신다. 예, 서울이나 경기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하는데 이런 걸 민감하게 지방분들이 좀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에서 오시는 거 힘들지만 오신 만큼의 어떤 그런 커다란 보람이, 대가가 충분히 주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월 2일 세미나도 신청해 주시고요. 3월 2일 가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된다. 개별 상담도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와 문자, 이메일, 그리고 네이버 폼 여러분에게 편하신 방법 선택하셔서 신청해 주시면요. 언제든지 참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봄맞이네요, 진짜. 3월 2일 하면 저는 전통적으로 예전에 개학 많이 3월 2일 했던 것 같은데. 맞아. 네. 2월달이 졸업식하고 그러니까요. 네. 2월 초 졸업식, 3월달 개학. 정말 봄을 맞이하는 세미나 3월 2일에 여니까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개별적인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러 가볼게요.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작합니다. 네이버 폼을 통해서 상담을 남기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DJ 채널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아무 영상이나 다 열시면 되는데 이렇게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죠? 댓글에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편리한 네이버 폼 글 문의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상담을 하실 수 있는 폼이 있으시니까 여기에 전화번호를 적으시고 그리고 간단한 내용, 상담 내용을 적으시면 편하게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계속해서 많이 활용해 주세요. 전화도 주시고 문자도 주시고 이메일도 주시고 그리고 네이버 폼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나볼게요.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점 궁금하신지 들어볼게요. 내용. 네. 저는 서울 의성구 응암동에 익년산 파크사이 아파트를 투자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그쪽이 현재 가격이 많이 내려가가지고 이제 투자가 적기가 아닐까 싶어서 네. 또 대투자 금액이 한 2억 초반대면 매수가 가능하더라고요. 네. 매수를 하면 괜찮을까 여쭤보려고 상담드렸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지금 매수를 해볼까라고 고민 중이신 거죠?
네네. 네, 아파트는 응암동, 은평구 응암동의 백년산 파크자이를 보셨고, 가격이 좀 네. 많이 내려가서 투자 적기가 아닐까 생각하셨는데, 여기를 특히나 보신 이유가 있으세요? 가격 외에도? 여기가 이제 여기 들어와서 네, 차이 있고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금액이 떨어져 있으니까 또 네. 금액이 올라가지 않을까. 음. 네. 그러니까 교통적인 측면에서 좀 호재가 있다라고 보신 거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투자해도 괜찮을까? 좀 좋은 일이 있을까? 부디가 지도 보면서 설명해 주실 건데요. 통화해 보세요. 네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네. 자, 여기가 백년산자의 아파트가 네. 세전력이 있는데요. 네. 세전력하고 현재는 거리가 역세권 아니에요. 거리가 좀 있죠. 근데 네네. 세전력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교통 호재가 있어요. 서부선이 들어오고요. 서부선하고 고양선이 들어와요. 네. 예, 그러면 이게 트리플 역세권이 되죠. 예, 고양선. 이게 교통 호재 상당히 큰 거죠. 지하철이 예, 지금 일단은 뭐 여기가 초역세권이나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세전력에 서부선 고양선이 들어오는 이 교통 호재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바로 백년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경, 이 거주 환경은 상당히 쾌적한 곳이에요. 예, 쾌적한 곳이고 이 아파트도 이게 아마 한 2년 전, 1년 전에 입주한 아파트, 2021년도 입주한 아파트니까 이 새 아파트잖아요. 네. 예, 그리고 가구도 한 700세대 가까이 되고 하니까 새 아파트고 뭐 다 괜찮아요. 주변에 이제 전부 다 아파트들로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거주 환경은 뭐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갭 투자로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투자를 하시려고 한다면 조금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주변에 이쪽 라인은 새 집이고 주변에 전부 이제 주거 지역이죠. 아파트들이 다 들어오고 그래서 네. 거주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좋고 다 좋은데 문제라 할 것까지는 없지만 교통 호재가 분명히 서부선 고양선이 들어오는 호재가 있지만 이것은 다 2030년도 이후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게 미래의 어떤 교통 호재는 분명히 맞는데 지금 그렇다면 지금 기다려도 한 7, 8년 이상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은 너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여기는 실거주라면은 오케이예요. 실거주. 근데 지금 네. 목적이 실거주가 아니잖아요. 예, 실거주가 아니고 단순 전세 끼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가 지금 투자금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러셨죠? 한 2억 정도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아, 2억 정도? 2억 정도,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지금 떨어졌다 이거죠? 가격이 좀 네네. 빠졌다. 그러면은, 여기는 실거주 면에서는 오케이. 근데, 투자라면은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많이 올라서 내가 이익이 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교통 호재, 그것도 2030년 이후에 교통 호재 외에는 특별한 투자 가치는 없어요. 즉 실거주용으로는 좋지만 투자의 목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투자의 목적인데 여기 지금 이쪽에 와서 투자를 굳이 해야 될까? 은평구에 와서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은 재개발 재건축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재개발될 수 있는 곳, 재건축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굳이 재건축을 무리하게 노릴 필요는 없지만 재개발은 이 서울 시내 중심가에, 여긴 중심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중심에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유망한 뭐 한강변이든 아니면은 역세권 개발을 하든 이런 좋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2억 이상 내가 투자금이 있다면 그런 지역에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에 와서 거주도 아니고 이쪽이 실거주도 아닌 곳에 이쪽에 전세 끼고 사놓을 이유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추후에 특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런 어떤 호재는 특별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앞으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차별화 시장이 펼쳐질 것이다. 점점 더. 그렇다면은 서울시장도 오르는 곳, 오르지 않는 곳이 편차가 클 거예요. 근데 굳이 이런 쪽으로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들어오면 안 되고, 오히려 가치가 정말 커질 입지가 좋은 곳에 재개발, 이런 틈새 시장을 노려서 들어가는 게 이익을 내는 데는 가장 절호의 투자 물건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파트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투자는 아파트든 뭐 재개발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돈을 벌 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만 고집하지 마시고 재개발 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셔서 만약에 관심이 이게 이쪽으로 그러면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좀 방향을 맞춰 보겠다 하면은 연락 문의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여기가 괜찮은 곳이고 지금 주목하고 계신 교통호재도 있는 게 분명하고 예. 그렇지만 어쨌든 분명하게 지금 투자 목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 수익을 그렇죠. 극대화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네, 우리는 항상 최선책을 찾아야지 네. 차선책을 찾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다 최선책을 찾다 안 되면 차선책, 그것도 안 되면 차차선책을 찾는 거지 처음부터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도 전화 주시고 문자도 남겨주시고 이메일도 보내주시고 네이버 폼으로 신청해 주시면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도 계속 시원하게 해결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분 사연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재 부산에 거주 중인 50대입니다. 해운대 아이파크 50평과 일광 신도시 베스타 동원 2차를 소유 중입니다. 요즘 너무 공포 분위기라 일광 아파트를 매도할까 고민 중인데 막상 매도하려니 아까운데 의견을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해운대 아이파크에는 거주 중이시고 일광 신도시 베스타 동원 2차에는 월세로 임대를 지금 주고 계시는데 일광 아파트 때문에 지금 약간 갈등 중이신 겁니다. 어제도 아까 말씀 중에 부산 쪽에서 상담 오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부산에서 오셨었죠. 그분도 부산에 투자를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여자분이신데, 아주 점잖은 여자분이신데, 부산에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그것을 지금 서울 쪽으로 옮길까, 이런 그런 고민인데, 아마 고민이셨군요. 비슷한 고민이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여기는? 지금 그 해운대 네. 아이파크는 아시다시피, 뭐, 제가 말 안 드려도, 항상 그 부산의 중심은 해운대 쪽이잖아요. 중심축이 그쪽이잖아요. 근데 여기 일광 신도시 이쪽은 지금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일광 신도시는 지금 계속 아파트들 들어오고 신도시니까 일광역 초역세권에 붙어 있어서 입지도 나쁘지 않죠. 상당히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심축은 해운대구죠.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 지금 호재가 뭐가 있냐면요. 그 뭐 다들 아시다시피 가덕도 신공항 개발, 그렇죠? 가덕도 신공항 개발. 그리고 또 하나는 2030 엑스포 이게 지금 부산의 가장 큰 이슈잖아요. 근데 사실 해운대구, 수영구 이쪽이 부산의 메인이고 그다음에 이제 동래구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면 분명히 맞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해운대구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아이파크. 여기 항상 중심 지역은 조금 시장이 안 좋더라도 결국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일광 신도시는 여기도 비교적 새 아파트잖아요. 근데 일광 신도시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매도하는 게 맞아요. 매도를 해서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시장이 점점 이제 화랑기로 간다. 또 다시 한번 화랑기로 간다 그럴 때 여기도 가격이 오르겠죠, 당연히. 하지만 신도시이기 때문에 일단 한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신도시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왜 여기다가 투자를 합니까? 투자를 하려면은 중심축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 이 지역적인 차별화도 커질 뿐더러 점점 더 지금 미분양 물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기사들 많이 보시잖아요. 예,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런 데들은 입지에
가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미분양 물량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입지 가치가 좋은 데는 미분양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런 것은 뭐 부동산의 가장 기본 원리지만 그래서 지금 이쪽은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매도를 하시고 오히려 지금 이런 시기에 남들이 움츠리고 있는 이런 시기에 서울 쪽으로 방향을 틀어보세요. 그러니까 서울은 제가 뭐 제 강의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뭐 선진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항상 그 중심축이 되는 그 도시, 대도시의 가격은 항상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곳은 뭐 어디에 살든 괜찮지만은 서울에 그래도 이 중심축에 내 집 하나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투자의 관점이라면. 그래서 서울 쪽으로 방향을 틀어보시는 게 어떨까. 매도하시고 그 대신 빠른 시간 내에 망설이지 마시고 매도하시고 서울 쪽으로 진입을 하십시오. 그렇다면 서울에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매도하신 다음에 전화 주십시오. 고민하고 계신 지금 매도할까 고민하고 계신 곳은 매도하는 방향이 맞을 것 같다라는 네. 결론이었습니다. 자, 조금 거리가 있지만 전화 통화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한 번 시간 내서 오실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근데 부산서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그 대구나 뭐 부산 이런 상당히 열정이 있는 분들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부산에서 막 새벽 타고 기차 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은 대단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만한 노력이 있으면 그만한 또 대가가 따르겠죠. 네. 자, 또 전화 주시고 문자도 남겨주시고 추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도 만나보겠습니다. 또 사연으로 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매번 조용히 시청만 하다가 용기 내어 투자 생각해서 문자 드립니다. 이번에 월세를 전세로 돌려서 여유 자금이 조금 생겼는데요. 대략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서울 광진구가 가장 핫하다 보니 알아봤는데 현장 부동산에서는 이 자금으로는 재개발 진행 중인 곳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동산에서는 건대 입구역에 가까운 아파트 테라팰리스 건대 1차를 추천해 주셨는데 이걸 지금 사도 될지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은 없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광진구의 어떤 재개발로 생각을 하셨는데 금액적으로 그게 좀 힘들다라는 현실에 좀 부딪히신 거거든요. 어떨까요? 2억에서 3억 정도인데요? 광진구가 요즘 뜨겁긴 한가 봐요. 네. 광진구. 예전에는 원래 마용성이라 그래서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 이렇게 강남 3구 다음으로 이렇게 이제 많이 불려졌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중에 이제 그 광진구가 끼더라고요. 그 광진구가 낀 이유는 광진구를 한번 근데 이렇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이 테라팰리스 이 아파트는요. 이게 이제 나홀라 아파트예요. 세대수가 얼마 안 되는 2019년도에 지어진 세대수가 100세대가 안 되는 아파트죠. 50세대가 좀 넘는 상당히 그 뭐 작은 아파트예요. 네.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뭐 건대 입구역, 건대 입구역하고 가깝다. 그래서 추천을 해줬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자양동, 이 광진구에서 가장 그 이슈가 많고 광진구의 그 포인트가 뭐냐면은 바로 이 한강을 끼고 있는 이 한강변이에요. 그러니까 한강변이라고 하면은 이 큰 도로를 기점을 해가지고 이 밑에 부분을 한강변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밑에 부분을 한강변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자양사동이라는 곳이에요. 자양사동, 이쪽이 3동, 여기가 2동. 3동, 4동, 2동, 여기가 이제 위쪽은 1동이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한강변, 한강을 끼고 있는 이 한강변이 바로 이 광진구의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사실 글쎄요, 이쪽이 이제 그 빌라나 주거 지역들이 있는데 아파트들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나홀라 아파트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뭐 투자의 목적으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곳이죠. 그렇다면은 여기를 왜 추천을 해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쪽은 실거주용이라면 그냥 뭐 실거주니까 내가 살고 싶은데 산다 이러면 되지만 투자가 목적이면은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 부동산의 말을 고지고대로 이렇게 듣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본인의 판단이 좀 있어야 돼요. 본인의 판단이. 그래서 실거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거주할 것 같으면은
현지 부동산 말을 믿고 실거주 쪽으로 보는 건 맞는데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전문가의 말을 믿어야지 이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도 잘 알고 그 지역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분들이 있지만 제가 여태까지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지역을 가보면요. 그 지역의 부동산 사장님들 이렇게 보면은 재개발 잘 모르는 분들도 엄청 많고요. 그리고 무조건 우리 동네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안 된대. 자양동 한강변에 제가 표시했던 밑에 한강변에 재개발 된다고 얘기한 부동산 거의 없었어요. 다 안 된다고 해서. 지금은요? 다 된다 그러죠. 그래서 입지는 뭐 건대 있고 여기 괜찮지만은 저기는 진짜 전적인 완벽한 실거주용이지 투자용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주변이 다 빌라와 근생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라서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아파트 이점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쪽은 변화와는 거리가 먼 곳이고 이 밑에 한강변을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된다. 한강변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밑에 한강변, 이 밑에 부분, 요 큰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이 밑에 부분이 한강변이에요. 이 한강변이 메인이에요. 근데 자양사동도 지금 뭐 추진을 한참 재개발 신속통합계획 하고 있고, 여기는 한강변 아니지만 이쪽은 모아타운 진행하고 있고, 지금 다 이쪽 라인이 지금 개발 축에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라인으로 뭔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항상 투자를 할 때는 내 금액 대비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최소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쪽으로 방향을 빨리 바꾸시는 게 맞다. 늦으면 늦을수록 이쪽 라인은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다 개발 가능성이 크니까. 그리고 이 정도 금액으로도 한 2억 3억도 안 돼. 한 2억이라도 충분히 이쪽 라인으로 우리가 재개발 지역 모아타운이든 이런 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방향은 이분은 빨리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추천을 받은 그곳은 비추다. 네. 네. 한강변 쪽으로 다시 알아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네. 이 한동짜리 나홀 아파트는 나중에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재건축하기도 어려워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쪽은 한동짜리 아파트들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이게 이제 지금 새 아파트지만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재건축이든 뭐든 해서 새 아파트로 바꿔야 되는데 한동짜리는 재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100세대도 안 되는 이런 걸 누가 재건축을 해서 재건축을 하려면 또 추가 부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 결국은 한동짜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한동짜리는 그냥 실거주용이지 투자용은 아니다. 이렇게 꼭 기억하십시오. 네. 마지막까지 당부의 말씀 주셨고요. 매번 뭐 조용히 시청하다가 용기를 냈다 말씀해 주셨는데, 문자 잘 주셨네요. 자, 여러분도 보시다가 나도 이런 요즘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나 문자, 이메일 편한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면요. 상담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자, 저희는 타임머신도 한번 타봐야 되겠죠. 부동산 타임머신 타러 출발해 보시죠. 네,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가서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해보고 부동산하고는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는지 또 시사점도 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타임머신인데 오늘은 우리도 지금 한 잔씩 들고 있는 네. 커피 얘기라면서요. 네. 네. 커피, 현대인의 삶에서 커피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음료인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커피를 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짜 네. 너무 좋아하고 약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필수? 네, 살려고? 뭔가. 전 세계에서 네. 우리나라가 손커피는 커피 소비국이래요. 그쵸. 맞아요. 그렇게 많이 먹는데. 네네. 커피 얼마나 드세요?
하루에 한 2잔? 저랑 비슷하시죠? 두 잔, 두 잔? 네네, 2잔 정도 먹는데, 2잔도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주변에 보면 더 많이 드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커피를 많이 좋아한다. 그럼 커피의 역사를 한번 볼 텐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커피 역사를 따로 공부해 본 적은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기회가 돼서 봤는데, 진짜 오래됐네요. 그게 서기 네. 천년이면 도대체 뭔지요. 이야, 정말 오래됐네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잖아요. 실제 그보다 훨씬 이전으로 추정된다고 하고요. 에티오피아와 인접한 중동 지역에서 커피를 먹고 마셨다. 그때부터 그런 기록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예전에는 그래서 에티오피아와 예멘에서 주로 커피 산지 여기서 공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에티오피아 커피는 지금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커피 역사를 보면 전 커피 하면은 고종 황제가 떠오릅니다. 고종 황제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커피를 좋아하셨다고 예.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아간파천 당시에 러시아 네. 공사관에 머물던 고종 황제가 음. 이 커피를 드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커피에 대한 인식이 시작이 됐다고 해요. 네. 근데 그 최초의 국비 유학생으로 미국에 다녀온 육일준이 우리나라 커피를 소개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고종 황제께서 굉장히 즐겨 드셨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카페가 손탁이라는 독일인 여성이래요. 그래요? 네. 근데 전 남자는 처음 알았는데 이 정동에 있는 가옥을 하사받아서 가옥을 헐고 서양식 호텔을 지었는데 그게 손탁 이제 호텔에? 네네 그 손탁 호텔 내부에 정동 구락부 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카페가 그렇죠? 그래서 가베라고 들어보셨죠? 가베, 예, 가베, 가베. 커피의 옛날식 뭐 표현이라고 저도 맞아요.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왕실에서 즐기던 가베차, 양탕 이란 이름으로 민간인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양탕. 하는데요. 양탕 뭔가 느낌이 오죠? 음. 이 느낌이 네,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진짜 옛날 사진인데 그래도 컬러감도 있고 뭔가 예쁜 것 같아요. 30년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 30년대는 좀 우리나라한테는 정말 힘든 그렇죠? 일제 강점기였는데 일본식 다방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최초로 개업한 다방은 영화 감독이었던 이경손이 종로에 차린 카카듀 관운동에 카카듀 라는 카페라고 합니다. 또 있는데요. 카카듀. 진짜요? 네. 옛날에 저렇게 한복인가요, 저게? 한복? 이게 사실 사진이 그렇게까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요즘에 개량 한복 느낌도 나고 뭐 셔츠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40년대는 이제 명동의 음악다방 피가로, 예술인의 집합소 노아노아, 가장 규모가 큰 오리온, 최초의 역전다방 도루체. 와우, 뭔가 이름이 근데 꽃다방은 없지 왜 근데? 꽃다방이 몇 년대부터요? 네? 꽃다방이 몇 년대예요? 일단 활동하신 연도는? 꽃다방이 아마 80년 그러니까 활동을 몇 년도에 하셨어요? 꽃다방에서. 꽃다방에서요? 70년대예요? 80년대예요? 70년대는 아니죠. 80년대. 80년대, 80. 그럼 꽃다방은 한 70년대 아니면 그 이전이면 70년대부터 있지 않았을까요? 정말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음악다방이 하면 네. 꽃다방이 들어가야 되는데 꽃다방이 없고 이건 이제 피가로가 40년대. 들어가요. 40년대니까 피가로, 노아노아, 오리온, 도르체 뭐 이런 카페들 이름이 보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40년대 카페인데. 자, 그래서 해방 이후로 이제 가는데 이때부터 다방의 중심이 명동 꽃다방 여기부터 나오나? 명동으로 옮겨진대요. 마돈나, 모나리자 서울 곳곳에 다방이 개업해서 커피를 접하기 쉬워졌다고 하는데 해방 이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는 사진이 너무 한국전쟁 때 미군을 통해서 인스턴트 커피가 처음 들어오는데 인스턴트 커피가 이때부터 시작됐나 봐요. 우리나라 요즘 이 시대 인스턴트 커피도 진짜 알아주잖아요. 그렇죠. 아세요? 우리나라가 최초로 만들었다고. 아, 그래요? 인스턴트. 오. 네. 그래요? 근데 미군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인스턴트 커피가? 그래요. 우리나라 식으로 뭔가 이렇게 맛이 바뀐 거 아닐까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사진은 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 미군을 통해서 들어왔다. 근데 우리나라 그
뒤에 사진이 나올 테지만 뭐라 그러죠 그거? 믹스 커피? 믹스 커피. 믹스 커피 이렇게 요즘 이렇게 편하게 타 먹잖아요. 아, 맞아. 믹스 커피를 우리가 처음 만들었나? 믹스 커피. 인스턴트가 아니고. 그거 믹스 맛있잖아요, 믹스 커피. 저 그거 하루에 한 5잔씩 먹었어요. 요즘은 아니고 요즘에 예전에. 이제 다 끊고 아메리카노. 근데 요즘도 땡길 때 한 잔씩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믹스 커피를 진짜 좋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그게 아주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이 바리스타는 누구냐며 진짜 맛있다고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자 60년대로 가보면 이때 다방 문화의 전성기라고 하는데요. 오, 다방 문화의 전성기. 그래서 또 동서식품의 맥스웰, 배전두 커피가 이때 본격적으로 제조가 됐대요. 그러면 이때는 다방 가면은 뭐 맥스웰 이런 거 타주셨을까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니 DJ만 너무 열심히 하셨네. 그때 커피. 아니, 그 예전에 제가 그 활동할 때는 네. 이제 그 가잖아요. 그러면은 안 그런 데도 있고 그런 데도 있었는데 커피를 마시면은 커피에다가 노란 자이를 넣어줬어. 그건 계란. 무슨 쌍화차인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커피에다가. 그래, 그 이제 모닝 커피라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찍 가면은 커피에다가 노란 자이만 딱 깨가지고 노란 자이를 딱. 식사도 대용으로 하나드신가? 노른자로 이렇게.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들어도 본 것 같아요. 커피에 노른자. 근데 노른자. 상상이 안 되는. 그냥 노른자를 그냥 홀 마시고 드셔보셨어요? 먹었죠.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기란 좋아해요. 와, 진짜 음. 생소한 조합이다. 커피 위에 노른자. 그 커피는 아메리카노예요? 아니면 이렇게 믹스 같은 믹스. 거예요? 믹스에? 우와, 어떤 맛일까? 어쨌든. 70년대로 갑니다. 와, 이때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우리가 아는 맥스웰 하우스, 인스턴트 커피가 등장하고요. 와, 반갑다. 프리마. 프림이잖아요. 프림. 네, 프리마 맞아. 프리마가 등장하고 음악다방이 생기면서 대학생들의 모임 장소가 생겼고 78년에 커피 자판기가 이때 등장했대요. 자판기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군요. 78년에 등장했다고 하네요. 음악다방이 70년대에 생겼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근데 80년대 이제 활동을 하셨고 와 반갑고 지금 뭐 많이 익히 알고 있는 모습들이 믹스. 여기 나오네요. 커피 믹스, 프리마. 예전에 아기 때 이런 프림 같은 거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맛있죠. 먹다가 엄마한테 혼났던 기억 나는 것 같아요. 이거 맛있잖아요, 사실. 맛있죠. 그쵸, 네. 그리고 음악다방 뭔가 이렇게 이 모습으로 활동하셨던 거잖아요. 네. 음악다방 모습으로. 콕 여기가 네. 제가 했던 꽃다방 같아, 가운데가. 그래요? 오늘 느낌이 판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레코드판이. 음. LP판이 많은데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음악다방에서 이제 DJ를 하시면 손님들이 커피 맛도 커피 마시면 DJ 보고도 단골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오. 그래서 음악 엽서에다가 이제 신청곡 쓰면서 네. 그리고 이제 뭐 커피나 이제 그 여름 같은 때는 시원한 아이스? 아이스 음료 같은 걸 갖다가 사줘요. 넣어줘. DJ한테 넣어줘. 드시라고 계산은 어, 하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약간 옛날에 그때가 상당히 제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제 전성기. 지금이 아니라 꽃다방 DJ 시절이 네, 전성기였다.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재밌었어요. 사진 보니까 추억이 새록새록 하신 것 같고요. 80년대 가보면 맥심 동서식품에서 진공 동결 건조 커피 맥심이 출시가 됐고 원두 커피 전문점이 오죽순 많이 생겼다. 이게 80년대군요. 자댕 유명하지 않아요? 이거 요즘도 유명하지 않나요? 아닌가 없나? 저는 자댕 못 본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자댕. 스타벅스는 알아요. 스타벅스야 뭐 많죠. 자댕도 근데 저는 본 것 같아서 검색해봐야 돼요. 네, 지금 검색하고 있습니다. 자댕 커피 있네요. 아직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자댕이라는. 커피 숍은 저도 지금 검색해봤는데 잘 모르겠고 자댕이란 브랜드의 커피는 지금도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80년대 후반에 압구정에 자댕이라는 원두커피 전문점이 생기면서 대중화가 됐다고 하네요. 이땐 자댕이라면 요즘은 뭐 브랜드가 진짜 많잖아요. 말씀하신 많죠. 스타벅스. 요즘 스타벅스는 요즘 커피 맛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요?
제가 스타벅스 커피를 좋아하는데 처음에 약간 쓴맛이 나면서 엄청 뜨거웠거든요. 요즘은 쓴맛이 잘 안 나. 오.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내 입맛이 바뀌었나 했더니 그 스타벅스 커피를 많이 먹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아, 그러는 그래요? 거예요. 그리고 커피 맛을 그렇게 또 잘 아시는군요. 저희가 지금 마시고 있는 커피는 벤티죠? 벤티가 저가 커피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그래요? 네. 한 모금도 하고, 네. 맞아요. 요즘은 그래서 좀, 뭐, 스타벅스, 뭐, 투썸 또 뭐 있죠? 에이스? 뭐, 파스쿠치 또 뭐 있죠? 엄청 많잖아요. 많죠. 할리스. 많은데 그런 커피들도 있지만 좀 저가 커피들도 맛있는 커피들이 많이 생겼죠. 예. 90년대 원두의 수입량이 점점 증가했고 생두를 수입해서 직접 로스팅을 시작했다. 2000년대 이제 스타벅스 1호점이 이대 앞에 오픈을 이대 앞에 하고 오픈했네. 에스프레소 테이크아웃 커피 문화가 생겼다. 이때는 진짜 이제는 이제 거리에 이렇게 하나씩 들고 다니는 게 익숙해진 때가 요 2000년대부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커피 얘기하니까 뭔가 할 얘기도 진짜 많네요. 커피는 뭐 끝난 거예요 다. 2000년대까지 왔으니까 다 요즘 끝났어요. 얘기를 좀 해보면 우리나라의 커피 역사가 한 120년 정도 됐다고 해요. 120년. 그러니까 상당히 뭐 오래된 건 아니죠.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짧은 그런 시기죠. 그리고 지금 뭐 어떤 기후 조건이나 이런 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커피 생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커피 믹스를 개발한 나라. 이게 맞죠? 세계 최초로 커피 믹스. 커피 믹스. 믹스를 개발한 나라. 네. 아마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품목이 우리나라 커피 믹스. 아니 근데 이건 아마존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진짜 좋아한대요. 맞아요. 외국분들이 오시면 믹스 맛을 놀라워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대중엔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그 커피 사랑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커피가 참 희한해. 그러니까 마시면 맛있기도 하지만 맛있는 걸 먹어서 그러면 기분이 일단 좋아지지 않나요? 네, 맞아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요즘은 뭐 저는 그 믹스 커피를 안 먹지만 믹스 커피 옛날에 참 많이 먹었죠. 달고 맛있고 하니까. 네. 근데 그거는 일단 먹고 나면 입이 좀 맞아. 약간 좀 그냥, 그런 건 있죠. 근데 이걸 먹고 나서부터는 뭔가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뭔가 좀 엔돌핀이 생긴다 그러나 조금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노요? 또, 예. 아, 그리고 또 제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믹스를 먹으면 안 돼. 또 그런 면이. 칼로리가 제일 적은 아메리카노. 그렇죠. 아메리카노. 거기다가 요즘은 커피 종류도 엄청 많아요. 아메리카노도 있지만 거기에 뭐 엄청나게 커피 종류가 많기 때문에 또 기호에 따라서 선택할 수도 있고요. 얼주가도 있잖아요. 얼주가. 수어 중에서. 뭐 오래된 말이지만 얼주가 아시죠? 몰라요. 이상해 진짜요? 뭐예요? 얼어 죽어도 힌트 드릴게요. 얼어 죽어도 아는 아메리카노. 뭘까요?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 아니요. 뭐가 하나 더 붙습니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맞아. 딩동. 아, 이거 오래된 말인데, 부디. 그래요? 네. 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주가 이제 어디서 대화가 좀 얼주가. 통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커피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봤는데, 커피 얘기하니까 할 얘기도 많고, 기분도 좋아지고 하네요. 네. 자, 지금 시간에 커피 한 잔씩 드시면서 네. 좋은 그런 또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커피 꼭 아니시더라도 좋아하시는 차 한 잔으로 또 기분 좋은 하루 만드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어떤 얘기를 가지고 타임머신 떠나볼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커피 얘기였어요. 자, 이제 방송이 이제 끝나는 시간인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항상 건강.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는 부자 되기. 예, 이렇게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올해는 또 부자 되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좋네요.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세 번째 부자 되는 정보 얻고 싶으시면 매주 한정은의 부동산 DJ와 함께 해주시고요.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부자 되세요.